공무원으로 35년 일한 60세, 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한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일하고 막상 은퇴를 한 뒤에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은퇴라는 단어만 들으면 한결같이 이제야 자유를 얻는다라든가 연금이 있으니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해방된 느낌도 들고 그동안 미뤄둔 취미활동이나 여행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고민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삶의 일이라는 축이 사라지니까 심리적인 공허감이 몰려오고 또 현역 시절에 누리던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잘못된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막상 은퇴해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내 생활 수준을 지탱하기에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지출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렇듯 은퇴 후에 겪게 되는 현실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누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종으로 오래 일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분들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까이에서 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연금만 믿다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연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60세 퇴직 공무원 김성수 씨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은 김성수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간 일해 오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승진도 꾸준히 하셨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김 씨는 연금 많을 테니 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겠다라고들 했습니다. 김 씨 역시도 35년이나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연금 타면 그럭저럭 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사실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일반적인 직장보다 연금 수령액이 나쁘진 않습니다. 매달 꽤 안정적인 금액이 입금되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은퇴 후에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많이 드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해외여행부터 가보고 싶었고 글을 쓰거나 문화생활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기엔 즐거웠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노부모 간병비 같은 게 터지니 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성수 씨 사례에서 중요한 건 연금이 생각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병원비나 가족 관련 돌발 지출이 생기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심하게 깎아먹기도 하죠. 김 씨는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재무 설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작 본인은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너무 컸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2.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했어요. 58세 조기 퇴직 공무원 박현숙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박현숙 가명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한 공무원 출신이에요. 상황상 정년까지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과감히 자리에서 물러났죠. 박 씨도 퇴직 후엔 연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년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퇴직하다 보니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 박 씨는 새로운 커리어를 열겠다라는 의욕이 가득했기에 다양한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도 시작해봤다고 합니다. 문제는 막상 학교나 관공서라는 공적인 조직을 떠나보니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랜 시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일해온 탓에 의사결정 방식부터 네트워크까지 바깥 세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문제는 심리적 공허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더라고요. 어쩌다 친한 동료들이랑 점심이라도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들 현직이니 바쁘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뉴스만 보다가 괜히 우울해지고 자격증 공부도 흥미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엔 공문 한 건 처리하면 내가 일했다는 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질 때가 많았어요. 박현숙 씨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은퇴 후엔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사회적 소속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간이 확 비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뭘 향해 달려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3. 준비 안 된 건강이 발목을 잡았어요. 62세 퇴직 후 요양 중인 이종민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2세에 퇴직한 이종민 가명 씨입니다. 이 씨는 중간관리 자급까지 올라갔던 국가기관 공무원이었고 역시 30년 넘게 근무했죠.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시점에 찾아온 건강 문제였습니다. 현역일 때는 바쁘고 책임감이 크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은퇴하기 1년 전쯤부터 당뇨랑 고혈압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근무를 해야 하니까 병원 한번 편하게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퇴직 직후에 몸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됐고 수술까지 받으면서 통장에 있던 돈을 크게 썼어요. 아, 난 어차피 연금도 있고 지금까진 안정적이었으니 괜찮겠지 했던 생각이 너무 아니했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 그 뒤에는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물론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긴 했지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비나 간병비가 생각보다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또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하니 가족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도 돈도 건강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은퇴하면 알아서 해결될 거야 라고 넘겨 짚었던 것 같아요. 정년퇴직 직전에 최소한 건강 체크라도 철저히 해둬야 했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연금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내가 직접 움직여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도 없다 보니 불안감이 상당했어요. 이종민 씨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서 빠뜨리기 쉬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일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습관,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긴급 자금 마련 등이 필수라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해 은퇴를 만만하게 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재무 설계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 번은 꼭 전문가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내 지출 패턴은 어떤가? 같은 걸 구체적으로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은퇴 후 510년간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여가 활동비 등을 항목별로 나눠서 예산을 짜보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수치가 나와서 그에 맞춰 대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막상 퇴직하면 건강검진을 주도적으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은퇴 후엔 놓치기 십상이죠. 퇴직 시점을 앞두고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단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퇴 후 일이나 취미를 구체적으로 준비. 박현숙 씨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자유시간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재취업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생활이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세계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여행 다녀온 뒤엔 또 공허감이 탁 칠 수 있어요. 대신 주 몇 회 봉사활동을 해보겠다든지 평소 좋아하던 악기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든지 조금은 목표가 선명한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의 관계 의사소통이 필수.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변화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도 맞춰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특히 간병이나 손주 돌봄 이슈가 생기면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은퇴 후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 혹시나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협의할 건지 등을 논의해 두면 좋아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일했다 해도 연금만 믿고 은퇴 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물론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안정감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노후가 편안하고 풍족할 거라 섣불리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첫 출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지죠. 재무 설계, 건강 관리, 의미 있는 일과 취미 찾기,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까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꼼꼼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시라면 부디 위 세 분의 사례와 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즐거운 은퇴를 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에서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